그때 당시 42년 전에 전남 일보사 사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전입 빌딩이고요. 245는 전체 이곳에 탄환 흔적이 전입 빌딩 245개예요. 그리고 바로 제가 서 있는 20층에 177개가 탄환의 흔적, 자국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8개는요, 그러니까 177개니까 178번부터 245개는 애각, 그러니까 예백의 탄환의 흔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군인들이 선량한 시민을 향해서 학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군인은 국민과 생명을 보호함에 있어야 되는데 5.18 강주 시민이 민주화를 외치는 그런 시민을 향해서 집단 발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5.18 기간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기간을 열흘간 항쟁, 5.18 민중 항쟁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계엄군, 그러니까 소위 공수부대들이 소위 하는 총을 우리는 소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 전입 빌딩은 소총이 아니라 헬기에 의한, 그러니까 헬기에 M60이라는 기관총을 장착해서 공격했던 것입니다. 바로 전입 빌딩은 245의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네. 이 화면은 설치 미술인데요. 앞에 가서 좀 해주세요. 그러면 같이. 네, 그 맞습니다. 이곳 장소에는 설치 미술이 3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의 하나의 설치 미술과 지금 보이는 총탄에 있잖아요. 나열되어 있는 궤적에 이렇게 시켰는데 177개, 그러니까 이 빌딩의 10층에 탄환의 흔적을 상징하는 177개 민주의 탄환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이 있고요. 또 뒤에 있는, 잠깐 보실까요? 네. 잠깐 뒤에 있는 이 작품도 전입 빌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흑백 사진과 같지만은 가깝게 보면은 정영차의 작가의 검은 하늘 그날 작품입니다. 우리가 보면 컴컴한 어떤 검정, 그러니까 흑과 백을 검정을 이렇게 많이 색칠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5.18 기간 동안에 우리가 헬기 사격을 받을 27날, 그리고 27날은 사실은 계엄군이 마지막 진압할 때 강주 시민을 많은 사람 학살한 진압할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4시면 그날은 컴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엄군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항쟁했던 강주 시민과 시민군들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리고 다시 군인들이 정권을 잡는 군부 통치 정권이 살아선다는 것, 그 분노로, 그리고 그때 계엄군들의 탱크를 몰고 왔을 때 총소리, 강주 시민은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요? 그러나 강주 시민은 침묵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80년 그날 진압된 이후에도 강주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5.18 진상을 밝혀라. 전두환이는 물러나라.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자진해서 분신하고 뛰어내리고 투옥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더군다나 5.18 투입된 병사는 3공수, 그리고 11공수, 7공수, 그리고 최전방에 있는 그때 당시 박준병이가 이끄는 24단 병력이 강주 내려와서 강주 시민을 학살했습니다. 24단은 미군 8군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한민연합군 사령관 작전 하에, 지시 하에 서울에 있는 소의 질서를 이렇게 요청해서 질서에서 투입됐는데, 강주에 20일 날도 강주에 24단이 내려와서 투입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24단 사격을 잘하는
저격수를 배치시켰고요. 그때 당시는 전입빌딩이 제일 높은 10층이거든요. 이 사단에 사격을 잘한 저격수를 배치시켰고, 또한 이보다 더 낮은 관광 호텔이 7층입니다. 7층에도 저격수를 배치시켰어요. 그날이 27일도 있습니다만은 집단적으로 발표한 5월 21일 날 대낮 1시입니다. 금남리 그 많은 사람 중에 모였는데 이 저격수는 앞에 운전수 타겟된 사람을 저격했어요. 그리고 공수부대들은 집단적으로 1시에 발표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 중에서 54명이 즉사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합니다. 어떻게 대낮에 대한민국 군인이, 그러니까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는 강주로 학살했습니다마는 대낮에 그 많은 사람들에 향해서 집단 발포를 당해서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나라인가? 이 군인이 어떤 나라의 군인인가? 그래서 강주 시민은, 청년들은 우리 강주 시민을 보아야 되겠다. 나라를 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총기를 지역에 가서 총기를 소지하게 됩니다. 바로 소위 말하는 시민군입니다. 저는 이제 그때 당시를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한다거나 이렇게 글로 한다는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우리가 소위 5월이라 하면은 전국 대학생들이 시위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위가 5월 15일까지 전국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나 강주는 16일에도 있었고 17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7일까지 하는 이유는 그 이후로 정치 일정을 정부에게 지시를 했죠. 정치 일정을 단축해라. 계엄령을 해자라. 우리는 며칠 동안에 기다리겠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우리는 시위를 하겠다. 그런데 그 군부 독재들은 5월 17일 0시를 기해서 계엄령을 확대시킵니다. 그리고 전국 대학 학생 회장단들을 이렇게 연행하고 구속시키고 정치인들 그리고 제야한 인사들 다 구속 연행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전남대학교 18일 날인데요. 전남대학교 학생이 제 시초에 도서관에 가서 보니까 칠공수가 정문에서 총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웬일이냐 이거. 그래서 학생들이 50명, 100명 이렇게 모여서 시위를 하게 되죠. 그게 촉발입니다. 그런데 오후 4시 정도 돼서 공수부대가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투입이 되는데 그 공수가 7공수예요. 네, 7공수가 투입되는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학생으로 간주하고 엄청나게 진압봉으로 이렇게 굿다라 폭력을 가합니다. 그러면 그 폭력을 그 진압봉도 그런데요. 무조건 후려치면은 어디가 맞겠어요? 머리가 맞지요. 머리가 맞으면 머리가 이렇게 단단하니까 깨지지요. 피가 흐르니 낭자하겠죠. 그럼 머리가 안 맞으면 비까지면 이 어깨 쪽지가 맞아요. 그런데 그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말린 그러니까 군인들의 공수부대의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삼주 같은 사람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말일 거 아니냐. 응? 이거 이놈들 이거 웬일이냐 이놈들.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들도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군인으로서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국가 폭력이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거기서 폭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19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최초에 18일 날에 건문에서 한 청년이 죽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불행하게도 청각장애자입니다. 청각장애자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말을 못하니까 집단적으로 구타를 해요. 그래서 두개골이 깨지고 뭐 어깨 그래서 그분도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19일 날 최초의 발포 명령이 또 발포가 일어난대요. 여기 보면은 강고 소위 강고 앞에서 탱크의 장갑차가 시위에 그 시위 군중에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이 장갑차가 해커에 이렇게 그러니까 헬기가 아니라 장갑차의 뚜껑을 열고 또 M16등이라 총으로 갈겨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2명, 중학교 2명, 그리고 초등학교 2명이 어떤 부상을 크게 당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수술 끝에 극적으로 이제 살아나겠고요. 또 19일 그 다음 날 신역에서 11시 정도 되는데 거기서도 공수부대 상공수가 최사창이가 이끄는 상공수가 또한 6명의 시민들을 또한 학살합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아프게 생각한 것은 우리가 총기가 21일 날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작전상 후퇴한 게 아니라 작전상 후퇴를 해요. 후퇴한 게 아니라 광주 전체를 고립시키고 봉쇄를 시킵니다. 그것이 21일 날 5시 기점으로 해서 일부 차량은 학동 쪽으로 지역이 있는데 학동 쪽으로 일부는 교대 뒷산이어서 이제 주남마을. 그런데 주남마을에서도 한 그 공수부대가 이제 3공수인데요. 3공수와 이제 11공수인데 거기에서도 주남마을에서 18명이란 봉고차가 하순 방향으로 가는데 15명을 또 사격을 해요. 그래서 15명이 또 죽습니다. 헬기로 광주 비행장으로 이렇게 이동하고요. 나머지 11공수가 산으로 이렇게 애각지대로, 그건 진월동입니까? 진월동이죠. 진월동에서 뭐입니까? 중학교 1학년인가? 그 누군가요? 박광범. 예, 박광범을 매어하고 있는데 이 사격을 해요. 그래서 거기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이 시위나 했다거나, 예? 총기가 나하고 시위 군중 시민군들을 이렇게 대항을 했다거나 한다면 모르지만은 그 어린 학생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 지나서 송원공단이 어디 가서 또한 11살 먹은 또 있어 초등학교 전재수 거기를 또 거기를 또 이렇게 총을 하거든요. 그리고 군인들끼리 또 어인 사격하고 자기들끼리 어인 사격이 또 있습니다. 그 송암동인가 그 지역에서 마찬가지인데요. 거기에서도 또한 어인하고 군인들이 지극끼리 해가지고 9명이 죽어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분노해가지고 맨 그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또 이렇게 학살해요.